안녕하세요, 리즈입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릴 영상의 주제는요, 사람 보는 통찰력을 갖는 법입니다. 여러분들 요즘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일이 많으시죠?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과 내가 관계를 가깝게 하고 또 어떤 관계는 멀리 해야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되게 즐겁고 행복하고 또 반대로 정말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경험해봤던 저의 사람 보는 통찰력, 사람 보는 눈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는 사람을 굉장히 잘 봅니다. 저는 사람 때문에 실패해서 이렇게 아픈 경험이 딱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으네요. 물론 사람이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죠. 첫인상만 봐도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대충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. 그런데 첫인상만 갖고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기 힘듭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번 정도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나면 대충 그 사람에 대해서 인간성을 이렇게 쫙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저한테 있습니다. 제가 몇 해 전에 남자 아르바이트생이 너무 필요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한 학생을 구했습니다. 그런데 그 학생이 3일 동안 일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 학생을 제 사윗감으로 점 찍었어요. 그게 바로 지금 저의 알서방인데 이름이 알렉스라서 제가 알서방이라고 부릅니다. 그 알서방을 처음 봤을 때 일단은 이렇게 굉장히 표정이 밝아요. 항상 웃는 얼굴이고 힘든 일을 시키는데도 자기 일처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. 그런 부분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고, 또 제가 이제 그 알서방을 데리고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젊은 학생이 이 생각이 제대로 박혀 있는 그런 학생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, 또 현재 여기 캐나다는 어떻게 오게 됐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참 괜찮은 사람이다. 꼭 우리 딸하고 연결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우리 딸하고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사귀도록 제가 푸시를 했습니다. 그런데 다행히도 까칠한 우리 딸이 그 알서방에 그 좋은 진짜 집 면목을 얘도 봤는지 이렇게 사귀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한 3년 정도 둘이서 만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볼 때마다 저는 너무 흐뭇해요. 내가 만약에 그때 알서방을 이렇게 딱 찍어서 데려오지 않았더라면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인재를 제가 놓칠 뻔했구나 싶은 마음에 그때 정말 내가 사람을 잘 보기를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제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딸을 가진 부모들은 모두 알서방을 보고 탐을 내요.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구했냐, 나도 딸이 있으면 저런 사윗감 구하고 싶다, 이렇게 다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저한테 하는 질문이, 아니 어떻게 단 며칠만 보고도 이렇게 내 사윗감으로 내 딸을 주고 싶다, 내 딸을 맡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냐,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, 사람의 어떤 면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내 사람으로 하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멀리 하고 싶고 그런 관계를 제가 이렇게 정리할 줄 아는지 그 비결 말씀드릴게요.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봤을 때 이제 4가지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고 생각해요. 첫 번째, 이제 가장 쉬운 건 외모죠. 겉에 보이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말하는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하는 거를 보면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. 그리고 가장 어려운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. 그 생각이 정말 끌어내기가 쉽지 않죠.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만 잘 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고통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제 첫 번째 그 외모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그냥 생긴 대로 태어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절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. 외모를 보고 판단했다가 그거는 굉장히 리스키한 것 같아요. 말하는 태도를 보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.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말에서 3가지의 이제 제일 중요한 성향이 있는데, 첫 번째는 진정성이에요. 이 사람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실성, 그 진정성을 알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또 그 사람이 솔직한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사람의 말투인데요. 말투는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살아왔던 어떤 배경,
그 사람이 이렇게 어떠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,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 사람의 말투입니다. 세 번째는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인데요. 그 행동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. 저는 그 사람의 행동 중에서도 아주 작은 사소한 행동을 유심히 보는 편이에요. 사실 큰 행동은 누구나 척하면서 과장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작은 행동은 정말 그 사람이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, 그래서 행동 중에서도 어떤 거를 보느냐. 첫 번째는 이제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을 저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바로 판단을 해요. 항상 늦는 사람, 항상 늦고 핑계대는 사람들은 그냥 다른 생활은 별로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. 왜냐면 우리가 만나서 뭐 밥 한 끼 먹자 뭐 이런 그냥 영혼 없는 말들 많이 뱉잖아요. 근데 그 와중에서도 꼭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요. 저는 그런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제가 또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, 저는 그 사람이 이 작은 돈을 쓰는 모습이나 태도를 보고 저는 그 사람을 판단해요. 그 사람이 작은 돈도 이렇게 너무 안 쓴다.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밥을 얻어 먹었는데 커피숍에 가서 커피는 그래도 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돼야 되는데, 늘 커피숍에 가도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. 늘 얻어먹는 거죠. 인간관계에 있어서 기본 매너가 좀 안 된 사람들이죠. 그래서 그 사람의 이렇게 작은 돈 쓰는 습관, 그게 상대에 대한 일종의 배려인데, 제가 살아보니까 돈은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마음을 표현하는 게 반드시 돈만 있는 건 아닌데, 시간을 써도 마음일 수 있고, 정성을 써도 마음일 수 있고, 돈을 써도 마음일 수 있는데, 사실은 돈이 가장 내 마음을 표현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. 큰 돈 아니고 작은 돈으로 내가 뭐 커피 한 잔 더 산다든지, 또는 뭐 작은 선물로 성의 표시를 한다든지, 사실 그게 제일 쉬운데, 그것조차도 그 경우에 맞지 않게 하는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인색한 사람을 봤을 때 가장 이렇게 좀 멀리합니다. 마지막은 그 사람의 생각인데,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내려면 사실 많은 질문을 해야 돼요. 또 제가 질문을 하려면 사실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지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. 이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건전한 사람인지, 부정적인 사람인지, 또는 배려심이 있는 사람인지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말과 또 그 사람의 어떤 사고방식이라든지 그런 걸 알 수 있고요.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, 나쁜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걸러내는 데는 많은 기준이 있지만, 정말 작은 행동 몇 가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면은 굳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안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런 인맥으로 인해서 보는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보는 통찰력이 생겼을까요? 저의 사람 보는 통찰력을 갖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드릴게요. 저는 이제 20살 때 친구들이 다 대학을 갈 때 저는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. 아니, 안 갔어요. 왜냐, 저는 공부에 관심이 없었거든요. 저는 빨리 돈을 벌고 싶었어요. 그래서 물론 공부에 관심도 없었지만 또 부모님도 저를 대학에 보내실 형편이 안 됐습니다. 그래도 친구들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무식하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서 정말 20살 때부터 열심히 저는 책을 읽었습니다. 그때는 진짜 책에 너무너무 빠져 있었어요. 월급을 타면 책을 이렇게 10권 정도 사서 이번 달에는 이걸 다 읽어야지. 이렇게. 그 중에서도 저는 지금 저의 통찰력을 갖게 해준 가장 1등 공신은 바로 고전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삼국지, 열국지, 초안지, 손자병법, 그 다음에 중국 역사,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에 관련된 중국의 고전을 읽음으로써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어떤 그 통찰력? 또 사람의 마음을 읽는 어떤 심리학적 그런 거를 제가 굉장히 그 책에서 많이 배우게 됐고, 또 실질적으로 삶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. 그래서 사실 그 20살 어린 나이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롯데백화점을 다녔는데, 그 백화점을 다니면서 이제 그 제가 관리해야 될 판매사원들이 20살부터 50살까지, 심지어 저희 엄마의 나이가 되시는 분들까지 제가 정말 그분들하고 잘 지내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정말 힘들지 않게
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. 뿐만 아니라 또 여기 와서도 제 고객으로 만나는 분들, 제 또 직원으로 만나는 사람들, 거래 업체들, 이런 사람들과도 힘든 관계 없이 저는 이렇게 잘 인간관계를 해왔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거는 결국은 내가 저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야, 또는 이 사람은 정말 나랑 오래 갈 사람이야 라는 거를 빨리 잘 판단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러면 통찰력을 가지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하느냐? 첫 번째는요, 정말로 많은 사람을 만나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. 사람을 만나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,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기는 사실 힘듭니다. 그래서 일단은 많은 사람을 다양하게 만나시다 보면 대충 저 사람은 이런 것 같다, 저 사람은 저런 것 같다, 이렇게 대충 답이 좀 빨리 나오기가 쉽습니다. 두 번째는 좀 책을 많이 읽으시다 보면은 사람 보는 눈이 좀 생겨요. 그 상대방의 심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지금도 심리학, 그 다음에 철학, 인문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심리학과 교수는 조던 피터슨, 캐나다의 조던 피터슨 교수고요. 또 가장 존경하는 철학과 교수는 한국의 최진석 교수님, 그리고 인문학 쪽으로는 유시민 작가님, 그 다음에 고미숙 고전 평론가님, 이런 분들의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진짜 이 인간을 배워가는 학문인 인문학만 잘 해도 인간관계 때문에 크게 고통받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 오늘 와서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. 어제 그 사람이 한 말, 어제 그 사람이 한 행동, 이렇게 생각을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는 거죠. 그러면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, 물론 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봄으로써 그 사람을 또 다음에 만났을 때, 또는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그 통찰력을 갖는 저만의 네 번째 방법은, 저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. 질문을 함으로써 진짜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.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고 질문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영원히 알 수가 없어요. 왜냐? 그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만 듣고 있으면 사실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요. 근데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,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,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인지, 사람을 만났을 때 머리를 굴리는 사람인지, 이런 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씩 이제 훈련을 하시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줄 아는 그런 통찰력을 여러분들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 때 또 뵐게요. 바이.